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험이야기 허대용입니다. 오늘은 보험 보장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떤 경우에 보험 보장 분석을 받아야 할지, 보장 분석은 받으실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장 분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보장 분석을 받아야 되는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 계약 건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1인당 보험 계약 건수가 5건이 넘는다면은, 이렇게 건수가 많은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인의 권유라든지 홈쇼핑, TM 채널 등을 통해서 충동적으로 보험 가입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겠죠. 본인 보험이 몇 개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얼마 받을 수가 있는지, 또 내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가 매월 얼마 정도인지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보장 분석이 필요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종신보험 위주의 보험 가입이 체결된 경우입니다. 일반 종신보험, CI 종신보험, 변액 종신보험 등 종신보험 위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은 아마 보험료 대비 보장 혜택이 취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손해보험 영역인 비용손해, 즉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화재보험 혹은 배상책임 보험 등에 취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점검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1인당 보험료가 50만원 이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계 전체 보험료가 100만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고요. 가계 소득이 실수령액 기준으로 10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료가 상당히 가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장 분석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갱신형 위주로 보험 가입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은퇴 이후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 고객분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은퇴 이후에 100세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갱신형 보험 상품입니다. 안보험 예를 들면은 50세에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해서 80세가 되면은 갱신형 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점점 인상돼서 8배 정도 보험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객분들께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은 비갱신형 기본계약에 갱신형 추가계약 형태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5번째 경우는 간편보험을 가입하신 경우입니다. 간편보험은 유병자, 즉 건강하지 않은 분을 위해서 만든 보험 상품인데요. 건강하신 분이 간편보험에 가입하신 경우라면은 대체로 홈쇼핑이나 TM 채널을 통해서 가입하신 경우, 그런 경우 많죠. 홈쇼핑이나 TM 채널인 경우에는 고객의 알릴 의무, 즉 고지사항을 다루는 것을 굉장히 번거로워하기 때문에 판매가 용이한 간편보험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간편보험 중에도 진단비와 수술비 등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가지 경우네요. 계약 건수가 많은 경우, 종신보험 위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1인당 보험료가 50만원 이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 갱신형 위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간편보험이 있는 경우, 이런 5가지 경우에는 보장 분석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보장 분석은 어떤 부분을 검토할까요? 보장 분석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보장 분석이라고 합니다. 맨 먼저 검토하는 부분이 보험료의 적정성과 생애 주기를 고려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생애 주기, 즉 소득 활동기에 보험료를 부담하고 은퇴 이후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활동기 때 부담하는 보험료도 적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 부담에 따른 대가인 보장입니다. 보장의 크기가 적정한지, 보장의 범위가 적정한지, 보장의 기간이 적정한지, 이 3가지를 다루게 되고요. 세부적으로 이 보장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장의 크기입니다. 보장의 크기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느냐,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용도에 따른 최소한도의 보험금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구분하자면 치료비나 비용 손해인 경우에는 실비가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 중대 질병에 따른 진단비나 수술비인 경우에는 6개월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수술 등을 받는 중대 질병인 경우라면 치료 완료 후 현업에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체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생활비를 준비하시라고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사망인 경우입니다. 사망인 경우에는 소득 손실이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소득 손실인 경우에는 상해 사망보험금 혹은 질병 사망보험금으로 준비를 하는데 5년치 정도 생활비를 준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가계소득이 500만 원 정도라면요, 5년치 생활비라면 3억 원 정도의 사망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겠죠. 이렇게 5년치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돈을 버시는 주소득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분이 그 역할을 대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체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보장은 5년치 생활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장의 범위입니다.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폭넓게 보장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심혈관 쪽 가족력이 있는데 심혈관 쪽 가족력 질병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가입한 보험이 뇌출혈 진단입니다. 곤란하겠죠. 뇌출혈보다는 오히려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뇌출혈은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폭넓게 보장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이 큰 위험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순서대로 대비해야 되고요. 준비하는 순서는 돈을 버시는 주소득원을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배우자, 부양가족 순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보험 상품은 치료비, 작은 비용으로 큰 다양하고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의료실비, 치료비에 해당하는 의료실비를 먼저 준비를 하고요. 생활비와 비용 손해, 즉 진단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운전자 보험 등을 두 번째 준비하고요. 세 번째는 사망보장입니다.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 등은 세 번째 순위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볼 때 우선 준비해야 되는 보장은 주소득원, 주로 남편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남편의 의료실비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2순위는 보조소득원, 배우자분의 의료실비와 주소득원의 생활비, 진단비라든지 운전자 보험 등이 2순위가 될 것이고요. 3순위는 자녀들의 의료실비, 배우자분의 생활비나 혹은 운전자 보험, 그리고 주소득원, 남편분의 사망보장 등을 3순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장의 기간입니다. 100세 시대에 맞게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위험의 성격에 따라서 소득 활동 기간까지만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100세까지 보장받아야 되는 위험은 당연히 실비와 각종 진단비, 간병비, 수술비, 운전자 보험, 배상책임 등은 100세까지 보장받으시는 것이 적정하고요. 소득활동기 보장이 필요한 부분은 사망보장입니다. 질병 사망이라든지 상해 사망인 경우라면 소득활동기 보장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65세까지 보장받으시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생애주기를 고려한 보험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료는 경제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애주기 동안 자신의 소득에서 8%에서 20% 정도가 적정한 보험료 규모고요. 이렇게 생애주기간에 보험료를 부담하고 은퇴 이후에 부담하는 보험료는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소득활동기 때 가입하는 보험은 설계 형태가 비갱신형의 기본계약이라고 하면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비용손해 등이 해당이 될 거고요.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갱신형 추가계약, 즉 실비, 수술비, 사망보장 등은 갱신형 추가계약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계약의 보험 납입은 반드시 은퇴 전까지 완료를 해야 되겠죠. 은퇴 이후에는 기본계약은 유지하실 거고요. 이미 보험료 납입이 종료됐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유지될 것이고요. 추가 계약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아주 일부 유지를 하시고
나머지 계약은 해지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유지하셔야 되는, 반드시 유지하셔야 되는 실손 의료보험, 이 계약은 그 갱신임금밖에 없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실손 의료보험 위주의 보험료 부담을 하신다면 은퇴 이후에도 보험계약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 보신 네 가지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 검토하기 전에 보장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4가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지 가능성입니다. 보험계약이 유지 가능해야 됩니다. 젊은 시절에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받다가 은퇴 이후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죠. 실제로 생로병사라고 은퇴 이후에 주로 보험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유지 가능해야 되는, 유지 가능성을 첫 번째 고려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왕력 유무입니다. 보장 분석을 하는 시점에 이미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두 번째로 고려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유지해야 될 보험입니다. 보험은 옛날 보험과 신상 보험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일반적인 경우라면 옛날 보험이 유리합니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았고요. 낮은 위험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신상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범위도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지해야 될 보험을 먼저 챙겨보시는,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고려합니다. 네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가게의 수입 지출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자영업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지출이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서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장 분석을 받으실 때는 가계의 소득, 지출의 변동 상황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보장 분석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4가지죠. 유지 가능성, 기왕력 유무, 유지해야 할 보험 유연성, 이 4가지를 고려합니다. 지금까지 보장 분석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보장 분석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보장 분석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톡이나 전화 상담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어떤 보험에 가입하느냐보다 어떤 설계사에게 가입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야기 허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